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디즈니 플러스 영상 속의 원어민 친구들한테 더 많이 배웠고 I want to teach mommy to whistle at the car. Never been in a whistle practice, but I did now because my wobbly tooth did it for me. So, I want to teach mommy how to whistle. I want to go to the car. Come on. 안녕하세요. 아이와 루틴하는 엄마 아루마입니다. 제가 아이 어릴 때 놀이터에 가면 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항상 어느 영어 유치원 다니세요? 아이 영유 다니나 봐요. 그 말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영유 근처에도 제가 안 가봤거든요. 요즘 또 유치원, 영어 유치원 여러 가지 기관들 모집하는 시기잖아요. 엄마들의 이제 마음이 약간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 또 제 유튜브 댓글 중에 이런 글을 봤었어요. 아이 영어 스피킹 때문에 영어 유치원을 포기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서 저희 아이의 이제 영어 대화하는 장면을 보시고 어떻게 엄마표 영어를 하는데도 발음도 좋고 그럴 수 있는지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 제 의견 얘기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번쯤은 저희 아이가 워낙 말하는 걸 좋아하고 제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남편이 이렇게 뚝뚝 찔러요. 그러니까 너 닮았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사람을 좋아하고 좀 밝은 성격의 기질의 아이여서 확실히 아웃풋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스피킹이 조금 빠르기도 했고 그걸 좋아하기도 했어요. 본인이 말하고 이렇게 뽐내는 그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럼 대체 영어 유치원은 뭐 하는 곳인가?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주변 지인들이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왜 못 보냈냐? 안 보냈냐? 너무 비쌌어요. 외벌이인 저희 집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고 지금은 사실 그때 돈이 없기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또 영어 유치원이 아니어도 충분히 엄마표 영어로도 즐겁게 아이가 모국어처럼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정말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그때 당시에는 왠지 영어 유치원을 가면 아이가 더 많은 영어 인풋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훨씬 더 아이 영어 환경을 좋게 만들어 줄 거다 약간 이런 생각에 좀 꽉 차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저는 주변에 이제 영어 유치원 보내는 지인들도 많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220 넘는 데는 250까지 이렇게 거의 정말 어마어마한 매달 금액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비싼 금액을 주고 영어 유치원을 보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제 주변에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지인들이 있었는데 제가 좀 한번 물어봤거든요. 왜 영어 유치원을 보내려고 했냐, 지금 얼마나 만족하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었는데 3명 다 보내는 이유가 다 다른 거예요. 그 부분도 조금 인상적이고 신기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유치원을 다니다가 너무나 많은 인원에 좀 치인다? 아이가 치인다라는 생각에 또 일반 유치원보다는 소규모 인원의 영어 유치원에 가서 꼭 영어뿐 아니라 집중 케어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 비용이 물론 세긴 하지만 자기는 돈값을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 집중 케어 이런 의미에서 또 보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 지인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5살 정도까지 집에서 저랑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엄마표 영어를 계속 해왔던 지인인데 저는 그래서 당연히 영어 유치원을 보낼 거라고 별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요즘에는 또 놀이식 영어 유치원, 또 학습식 영어 유치원 이렇게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엄마표 영어를 해온 것들을 약간 병행하면서 놀이식 영어 유치원에서 계속 쭉 이어서 자연스럽게 환경 노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에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 지인은 약간 이미 큰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사립초를 보내다가 이제 국제중학교
해서 조금 조기 유학을 외국 대학교까지 이렇게 약간 큰 로드맵을 미리 짜서 영어 유치원 이제 커리큘럼으로 보내는 또 지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엄마표 영어보다 저는 그 이제 약간 학습식 영유였는데 그 매일 내주는 에세이 그리고 뭐 장문 숙제 이런 게 진짜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심지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영유아 수준인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의 약간 반 엄마 숙제처럼 아이랑 같이 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나는 돈이 많이 있었어도 못 보냈겠다. 리딩, 라이팅 이쪽에 더 집중해서 그 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지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지인은 조금 더 영어 플러스 보육에 집중 케어까지 하길 원하는 케이스였고 두 번째 지인 같은 경우에는 병을 했지만 자연스러운 노출 환경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라는 거에서 이제 보내게 됐고 세 번째 지인은 조기 유학 로드맵 어릴 때부터 약간 코스를 밟아가기를 원하는 생각에서 보내는 조금씩 결이 다 다르구나. 엄마표 영어 SNS상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 조금씩 약간 결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워크시트나 이제 아이들 독후 활동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또 엄마가 미리 조금 공부해서 같이 이렇게 시너지를 내서 하는 게 좋다 하는 챌린지 이런 것도 많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거 1도 안 했고요. 그리고 1도 좋아하지 않았고요. 아이가 그냥 이게 좀 성향마다도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표 영어도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이 이제 영유를 보내시는 어머님들도 최근에는 좀 성향이 결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육 집중 케어, 자연스러운 노출 환경 그리고 킹을 조금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그 스킬 저는 이 세 가지 환경을 아이에게 주는 게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왠지 영어 유치원을 가면 9시부터 정규 수업 과정 내내 엄청난 양의 원어민 인풋을 들을 것 같고 원어민과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얻어 듣기라도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도 있으셔서 보내시는 것도 있는데 근데 사실 많은 이제 영어 유치원 출신의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 중에 물론 그걸 잘 맞춰서 잘 따라서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 자체가 너무 따라가기에 버겁고 힘들고 크게 흥미를 못 느끼는 아이들도 있고 차고 넘치는 인풋을 드리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또 많이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용 문제도 있지만 첫 번째로 영어에 대한 인풋이 충분하지 않은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갔을 때 그 공간에서 어떻게 지낼지 한번 상상을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조금 영어 하는 육아에 지쳐서 외주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우리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서 진짜 웃으면서 즐겁게 흥미를 느끼면서 잘 다닐까? 제 주변에도 보면 집에서 충분히 영어 인풋이 차지 않은 친구들도 5세 때 이때 가면은 처음에는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지내다가 갑자기 조금 거부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이 영어라는 게 한번 약간 트라우마? 잘못된 인식이 딱 잡히면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식은땀이 날 만큼 저도 되게 어릴 때 이제 반에서 선생님이 모든 친구들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서 영어책을 읽게 시켰던 그때 그 순간에 저한테 확 그게 좀 트라우마로 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영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그런 경험을 너무 어린 아이한테 미리 줄 필요가 없다. 엄마로서 정말 더 좋은 환경, 또 영어를 할 수 있는, 영어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환경을 주고 싶은 마음은 정말 100번 너무너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데 영어 교육 이전에 영어 유치원도 아이들이 기간 생활을 하는 그 연속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릴리도 기간을 늦게 보냈잖아요. 늦게 보낸 이유도 제가 막 꼭 가정보육을 해야지 뭐 이건 아니었는데 아이 기질을 잘 보니까 워낙 낯선 곳에서 예민한 성격도 있었고 엄마 껌딱지도 너무너무 심했고 그런 낯선 환경에서의 초반에 그런 긴장감이 높은 아이였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가정에서 끼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 덕분인지 예민한 기질의 아이였음에도 지금은 너무나 털털하고
좀 편안한 정서로 잘 자랄 수 있지 않았나. 영어 유치원도 결국에는 기간 생활이고 집에서는 다르게 아이도 규칙을 지키고 양보도 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모국어가 아닌 또 영어로 외국어로 종일 아이가 지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집에서는 영어를 못 가르치니까 영어 유치원에서 배우고 와 이런 마인드로만 아이를 영유에 보내는 거는 정말 좀 신중하게 영어 유치원이 해답이라기보다는 아이가 가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 공간이 훨씬 더 아이에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새벽달림도 그렇고 영어 유치원 출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집에서 채워진 충분한 인풋의 양으로 아이가 이미 너무 자신감 뿜뿜하고 이미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해 이렇게 이미 자신감이 가득 찬 아이들이 그 아웃풋을 뽐내는 공간이 영어 유치원이다. 어떻게 보면 약간 소수의 몇몇 아이들이 자기의 그런 장점,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가서 더 뽐내는 장소가 영어 유치원이지, 영어에 이미 깊게 재미를 느껴본 친구들, 가정에서도 많이 영어 인풋이 충분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가면 진짜 오히려 아웃풋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인풋을 채우는 단계에서 갔을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사실 첫 번째는 진짜 저는 약간 가심비? 그 비용을 보내면서까지 글쎄? 라는 게 좀 많이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만큼이나 중요한 우리 아이의 인풋량, 우리 아이의 기질, 또 우리 아이가 과연 그곳에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자신감 이렇게 펼치면서 기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해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못하니까 영어 유치원에서 배워오자 이런 마음보다는 만약에 영어 유치원을 보내도 집에서도 엄마표도 같이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사실 영어 유치원에 드는 200만 원 가량의 비용 대신 월 2만 원 이제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디즈니 플러스 이제 그런 영상들 또 책을 많이 접하면서 항아리 가득 차고 넘치는 인풋량을 채웠고 영어를 진짜 자연스럽게 모국어처럼 그 영상 속에 그 원어민 친구들한테 더 많이 배웠고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거든요. So, what I say, and I have this magnet in the car. He's always causing a lot of trouble. I have this car. I'm going to put it together, and this car will push. This magnet will push the car. We can swing. No. So when we swing, when we go into the school park, there's so much to do. When we get down, when we go, see you soon 하면 끄는 거야. See you soon. 저희 아이의 뭔가 영어 실력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영유를 또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당연히 비용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가정 경제의 파탄을 제가 맡고 싶은 영어 유치원이 아니어도 충분히 영어에서 자유를 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더 중요한 건 더 자존감이 넘치고 더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도 충분히 잘 자랄 수 있다. 이 말씀도 꼭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유튜브 댓글에 전엄맘이어서 이제 엄마표 영어가 조금 더 유리했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남겨주신 분도 계셨는데 그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진짜 제가 영알못 엄마여서 제 영어 실력으로는 택도 없고 자신이 없어서 그냥 루틴을 만든 거예요. 아이랑 하루를 보내는 그 시간 안에 자연스럽게 영어 환경을 만들어서 꾸준히 해온 것. 진짜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집에 계시는 전엄맘님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오히려 저는 워킹맘 분들이 더 루틴을 조금 타이트하게 정하셔서 새벽 시간을 이용하시던지 아니면 퇴근하시고 좀 계획대로 루틴을 정하셔서 아이랑 시간을 채워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전엄맘이어도 할 일이 정말 많고 어떻게 보면 전엄맘이어도 아이가 그대로 뭐 학원을 다니거나 왔다 갔다 라이딩을 하거나 이러면
똑같이 아이랑 같이 집에서 루틴을 차근차근 해나가거나 같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그 루틴은 따로 빼놓고 하루를 이제 계획하시고 채워 나가셔야지 저는 엄마표 영어 환경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시겠지만 진짜 저는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영어 유치원을 보내시지 않으시고 그 돈으로 아이들이 정말 필요할 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진짜 조기 유학이라도, 저는 제가 뭐 사교육 학원 안 돼 이게 아니라 정말 필요해 보일 때, 정말 필요할 때, 아이가 원하고 자기가 주도학습이 될 때, 그때 가감없이 지갑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진짜 부자 엄마 돼 있기 제 목표인데 쉽진 않지만 그래서 정말 그때를 위해서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가면 영어는 무조건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돈 아껴서 예쁜 운동복도 사고 책도 아이책 원 없이 실컷 빌리지 말고 사서 읽고, 영어 유치원 없이도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자신감 넘치고 자존감 넘치는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다고 저는 정말 확신해요. 저는 정말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최대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해볼게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